20세기 소년 소녀 본격 90년대 한절의 추억팔이 팟캐스트 125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웃음소리 담당 쇼고요. 네, 린입니다. 네, 민입니다. 네, 사카린입니다. 네, 뭐 수식어를 생각하다가 말한 듯한. 아니 너무 뭔가 수식어를 앞에서 붙일 것 같았는데 너무 앞에 두 사람이 드라이하게 하니까 미니가 당황한 거죠. 너는 이제 워너블고의 린님이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저도요. 아, 그러니까요. 저 왜 그 얘기 왜 안 하나 했네요. 저희가 한 2달인가 쉬었죠. 네. 네. 2달 쉬어가지고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는데 네, 돌아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그걸 느꼈어요. 아, 다시 시작했구나. 오늘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든데 새로운 시작. 사카린 씨가 겁나 깨우는 거예요. 막. 일어나 이 자식아 일어나 뭘 그날이잖아 그날. 야, 못 일어나겠어. 막 이러면서. 지각을 할 거야. 네, 제가 원래 아침잠이 겁나 많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오늘 어제도 아침에 출근하셨다고. 네, 오늘 아침에 이제 버스 타고 오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다시 시작되는구나. 쉬는 날인데 쉬는 날이 아닌 듯한 감각. 네, 그러면서 이제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모였다는 거. 네. 하지만 재미는 있다는 거. 막상 네. 마이크 켜지면 재밌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주 기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모였는데 추억의 화장품 선정과 소년소녀라고 이름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추억에 봤던 화장품 속 여러 가지 이미지들 또 언니들 네. 얘기를 다루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팟빵 리뷰 우리가 못 읽었는데 이제 쌓여 있어가지고 그거를 털어야죠. 털어야 됩니다. 발굴이네. 맞습니다. 네. 하이젠버그님께서 7월 15일 날 남겨주신 거를 이제야 읽습니다. 계절이 너무 바뀌었어요. 추운데 지금. 네. 1번 제주도에서 행운의 편지는 13명에게 보내야 했습니다. 이 동네 룰이구나. 그러니까. 베리에이션이 있는 거지. 맞아. 맞습니다. 2번 스플라이스 한 줄평 에미에비도 없는 영화. 이거 영화 본 사람은 이해합니다. 에미에비도 없다. 그렇죠. 예. 왜 애가 고아야? 아니, 외계인은 에미에비도 없는 거죠. 네. 뭐 궁금하면 보세요 한번. 하루를 망칩니다. 보면은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지저분한 느낌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어요. 아침에 보면 하루가 기분 나빠. 참고로 민 씨가 그 밤의 해변에서 혼자를 보고 다음날 너무 괴로워서 월차를 냈어. 그게 그런 영화라니까. 아니, 갑자기 얘기가 생각나는데 나는 아직도 그 절이 이해가 안 가. 그치? 그러니까 김민희가 절하는 그 영화인가? 네. 중간에. 중간에 저 그 절 보고 약간 맛이 갔어요. 마탱이가 간다니까. 저 마탱이 갔습니다, 진짜. 그 와중에 사카린 옆에 누워가지고 저 미친년 길바닥에 절하지 말고 절할 땐 따로 있는데. 저 약간 그 다음날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 네. 그 영화 자체가 면제부 영화라니까. 그러니까. 그 절이 면제부절이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사카린 씨가 계속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납득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왜냐면 그걸로 용서가 안 되는 유형의 사람이잖아. 그쵸, 그 절을 받는다 용서가 돼? 그러니까 그 마인드가 이해가 안 가는 그치? 거예요. 거기서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월차를 낼 만큼 그런 영화들이 네. 정말 대단한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진짜 문화 컬처였어요. 그리고 결혼식 갈 때 홍상수 룩으로 입었어요. 완전 홍상수 룩으로 아침에 결혼식을. 옷을 입었는데 뭐 저거 홍상수의 그것인데. 저도 웃기더라고요. 저 하늘색과 흰색 스트라이프 셔츠와 저 베이지색 바지 어떡할 거야. 생각 안 하고 입었는데 그렇게 된 거면 진짜 기적입니다. 네. 진짜. 기적이다.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입었어요. 입었는데 딱 나가려고 하는데 남편 홍상수룩이야. 제가 고맙습니다. 남편한테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읽겠습니다. 3번 민님의 초소 신호기 괴담. 일전에 있던 노크 귀순처럼 배고픈 북한 병사가 밤새 귀순 신호를 보냈으나 아무도 응답하지 않아서 남한 군대의 몰인정함에 실망하여 원대복귀라고 소설을 써봅니다라고. 거의 이북이랑 가깝긴 해. 네, 가깝긴 가깝죠. 네. 신호기 괴담 뭐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언제 얘기했는지는 기억도 안 납니다. 3개월 전쯤에. 그래도 내용은 생생해. 네.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이젠버그님. 티아 로얄 가드님께서 공포영화 3회 방송 부탁드립니다. 동물계 공포영화는 하나도 다루지 않으셨네요. 제가 좀 좋아하는 공포물계라 모든 동물계의 시초라 할 수 있고 블록버스터의 시작이라 불리는 조스에 대해서도 듣고 싶습니다. 하수구에 악어가 살고 있다는 도시전설에서 시작된 엘리게이터도 있고
사람 잡아먹는 큰 뱀의 시초인 아나콘다도 있습니다. 아나콘다 완전 재밌는데. 그리고 특이한 생명체에게 공격받는 공포물도 있습니다. 맞아. 유명한 더싱이나 외계 생명체 볼룸 같은 영화도 있습니다. 혹시 좋아하는 동물계 공포 영화 없으신가요? 라고. 저 갑자기 개미가 커지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무한다블링께서 거대 개미에게 쫓기는 영화도 있었던 것 네. 같다고. 네, 그런 영화 있었어요. 네. 네. 막 설탕 같은 거 먹고 개미들이 막 커져가지고. 그러니까는 영화 제목이 뭐예요? 거대 거미의 습격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식이었던 것 같은데 저 네. TV에서 봐가지고. 저 TV에서 봤어요. 그러니까는 어린 시절에. 개미가 설탕 공장을 습격하는 씬이 있는데 그거는 아무리 봐도 그 설탕에다가 개미 풀어놓고 가까이 가서 찍은 거야. 센스가 있네. 그래놓고 거대 개미라고 이제 뻥친 거죠. 근데 그게 너무 무서운 게, 그게 왜, 늘 그렇잖아요. 인간은 거대하고, 곤충은 작다라는 그건데, 갑자기 인간은 작고, 곤충이 거대해지니까,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진짜, 그 후로 저 곤충 괴롭히는 거 딱 끊었거든요. 네. 애들이 작아졌어요. 이런 커져서 거잖아. 날 때릴 수도 있다. 그렇지. 어저께 어디 카페를 갔는데 창문에 사마귀가 어머. 창문을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사마귀가 있어? 사마귀가 있어요. 실존해? 실존합니다. 사마귀는 있죠, 당연히. 아니. 나 엊그제 쥐도 봤어. 어머. 쥐. 나 쥐는 가끔 봐. 쥐는 종종 보죠. 아니 사마귀가 유리 그 맨들맨들 유리창을 이게 그 스파이더맨처럼. 앞발로 이렇게 올라가더라고. 찍으면서. 그러다가 자빠지고 떨어지고. 그거를 내가 한 3시간 동안 계속 보고 있었는데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진짜 인간 승리야 이게 바로. 그걸 본 오빠도 인간 승리야. 사마귀 로키. 그러니까 3시간 동안 걘 뭘 얻고자 한 걸까요? 난 그걸 본 오빠도 뭘 얻고자 한 건지 모르겠어. 플레이보이 얼마 전에 참관했잖아요. 네. 그 사무실 밑에 있는 카페였습니다. 사마귀를 보고 싶은 이번에 주제가 서울 여자던데. 아이고 보진 않았어요. 네, 플라이. 네. 그게 밀봉돼 있어가지고. 커피랑 같이 사면 싸다고 했는데 안 샀습니다. 아 그래. 네. 별로 그렇게 확 끌리진 않더라고요. 네. 일단 많이 참 요즘 이런 단어 쓰기 참 어렵다. 헐벗은 누나들이 나오는 건 근데 아니라고 합니다. 의외로 그런 게 전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플레이보이가 그런 잡지가 아니야. 아니, 원래 그런 건 아닌 건 알고 있는데 일부. 그 원래의 일부는 이제 있는데 이제 그거마저도 없는 그거마저도 것 같더라. 없다? 동물 영화 생각하니까는 뭐 옛날 영화는 아니고 그 스네이크 원더 플레인이라는 영화 있습니다. 사무엘 잭슨이 비행기를 탔는데 안에서 뱀이 엄청 나오는 거야. 그런 영화 있어요. 밀렵한 뱀을 갖고 가다가 비행기라는 하늘을 나는 비행기라는 그 도망갈 수 없는 상황에서 뱀이 엄청 큰 뱀, 작은 뱀 졸라 많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그 공포가 막 그런 거잖아요. 뱀, 뭐 곤충 이런 거 사람이 막 이렇게 좀 혐오하는 그런 그렇죠. 쪽이냐, 아니면은 정말 크냐, 막 원래 나오고 냉수냐, 막 다양하게 이런. 나오는. 그래서 차우? 사무엘 잭슨이 motherfucking snake 이러니까는 사람들이 와 motherfucker 이랬다고. 미국이네요. 미국에서는 사무엘 잭슨이 motherfucker 하면 되게 좋아한대요. 네. 유행어 같은 거. 그런 거죠. 네. 여튼 그렇습니다. 뭐 영화 얘기는 다음에 뭐 기회 되면 또 하지 않을까. 맞아요. 네. 더싱 얘기는 꼭 하고 싶네요. 존 카펜터의. 네. 저 진짜 좋아해요. 네가 그런다고 안 보이잖아. 우리만 웃잖아. 네,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내 앞에 있는 요놈이 실은 외계인 아닐까. 네. 의심의 눈빛. 그 눈빛이 좋았죠. 네, 좋았습니다. 푸른님께서 이승환 뮤직비디오 귀신 이야기에서 생각난 건데 그 시절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자료화면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던 영화가 새 남자와 아기 바구니였지요. 그쵸. 요람을 흔드는 손. 맞아. 가르치고 김생민 목소리로 자, 지금부터 잘 보셔야 합니다.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와중에 카메라가 돌아가죠? 돌아가는데 저기 바로 창문을 보면 웬 아이 하나가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는데요. 맞아. 실제로는 저 당시 촬영장에 저런 아이는 없었다고 합니다. 라고 했더니 방청객들 오우라고. 김생민 씨는 그거 이런 버전이 아니잖아요, 말투가. 약간 호흡을 했다, 안 했다. 끊었다. 요즘에 근데 나도 뭐 이러고. 네. 그건 영수증이고. 거기 뭐냐 출발 비디오에서 그때 아이를 흔드는 손이 보이는데 정체는 무엇일까요? 촬영장에 저런 아이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 영화를 안 봤는데 그 자료 화면을 본 기억이 나요. 진짜 많이 봤어요. 네. 그 이승환 씨 뮤직비디오도 엄청 유명하죠. 맨 앞칸에 그 여자. 여름만 되면 솔직히 연예가 중계에서 꼭 그 연예계 괴담 막 이러면서 그리고 그 지하철 자체도 무서워. 지금은 그렇게 생긴 지하철 많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 지하철 구간이 우리 동네란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왔다 갔다 할 때 보라색. 네, 보라색.
그 시절 파일이 CD1, CD2 두 개로 나뉘어져 각 맞아. 600메가씩 올라오던 불법 다운로드로 겨우 배틀로얄을 구해서 혼자 부르다가 처음 교실 장면에서 주인공 나나하라 슈야의 절친이 목걸이 폭발로 죽는 장면에서 바로 꺼버리고 그 다음 친구를 불러서 같이 봤던 기억이 납니다. 하는 절친의 당혹스러운 표정과 함께 다른 구부들이 우르르 주변에서 떨어지는데 안절부절하던 절친이 슈야라고 외치며 손을 뻗는 순간 푸식하면 목이 따지는 순간이었지요. 네, 그 친구 죽는 씬이었죠. 맞아요. 네. 배틀로얄 볼 때 불렀던 친구 집에서 같이 본 공포영화 비디오도 있었는데 블레어 위치였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떠올려봐도 무서운 영화 시리즈의 콧물 흘리는 패러디 장면밖에 안 떠오르는 헤더의 눈물 셀프 촬영씬과 이상한 검은 봉다리 등을 보는 내내 말도 못하고 보다가 마지막에 오마이갓 오마이갓 하며 흔들리는 카메라 이후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내내 엉덩이 떼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붙박혀서 둘 다 가만히 얌전하게 있었네요. 추억이네요. 네. 본격 공포영화는 아니었지만 홍콩 옴니버스 영화 중에 여명이 죽은 아내를 되살려보려고 목욕통 같은 데 목욕시키고 그러던 영화도 떠오릅니다. 마지막에 여명이 경찰들에게 끌려가는 와중에 아내가 살아나려다가 말았던 것 같기도 하고 쓰리 아니에요? 이제 와서는 다니하라 쓰리몬스터인가? 아니. 이게 3는 그거야, 그 박찬욱 누구 이렇게 그거 인육만두 그거구나. 다니하라 쇼스케 얼굴과 헷갈리는 데다가 천사봉밖에 생각 안 나는 여명이지만 당시의 어렴풋한 안타까움은 여전히 제 울 때 언저리쯤에 남아있네요. 넷플릭스 이번에 나오는 데스노트 서양 드라마판의 분위기가 약간 데스티네이션 같더군요. 원작의 심장마비나 쓸모 있는 죽음 이외에도 데스티네이션 스타일의 다양한 죽음이 등장하지 않을까 합니다. 민님은 필감하시겠네요. 공포영화가 아닌데 공포를 느낀 경우 떠올리자면 이너스페이스에서 남자 주인공 위장 속에서 캡슐 우주선을 탄 주인공들을 공격하다가 위산에 의해 소화되어 죽어버린 남자 졸개 악당의 모습은 여전히 공포로 남아있습니다. 그 순간 몸의 주인인 남자 주인공이 트림을 하는 식의 개그신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더 공포였네요. 이후 시체 없는 죽음에 대한 공포는 제 평생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줄어드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 리처드 매드슨의 줄어드는 남자 영화판의 여자판에 해당하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어떤 샴푸에 화학물질에 노출된 평범한 젊은 주부가 줄어들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내용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후 정확한 제목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결국 찾아보지 못했던 그 영화 중에는 줄어든 주인공이 싱크대에 신발을 흘리고 그 고양이 등에 쫓겨 집에서 사라져버린 시퀀스도 있는데 자기 키보다 줄어버린 엄마를 무시하던 어린 딸이 싱크대 구멍 근처에서 엄마의 운동화를 발견하고 오열하는 장면을 그땐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후 미국 싱크대에는 음식 쓰레기 등을 갈기갈기 갈아버리는 용도의 그런 장치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전까지 말입니다. 라고 네, 길게 쓰셨네요. 되게 영화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잘 기억하고 계신데요.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국내 편이래요. 모든 강씨가 관복을 입고 있는 이유는 일종의 수의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릴 땐 단순히 도사가 나타나 시체를 부리는 공문된 게 아니라 원인 불명의 상황으로만 기억하고 있었는데 크면서 그게 넓은 중국 땅덩어리에서 장기간 시체를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한 도술이었다는 걸 알고 신비한 기분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후 경직을 뛰어넘는 강철 같은 단단한 신체와 도사의 종소리를 따르는 단순한 전후 움직임, 모든 게 설명되더군요. 좀비네. 장화홍련의 명장면은 동네에서 비 올 때마다 빨개 벗고 쏘다니는 미친 남자 이야기를 하는 미친 듯한 염정아의 깔깔거리는 식사 장면이 아닐까 합니다. 깔깔마녀 극장판이 만들어진다면 염정아가 하는 걸로. 장화홍련과 관련된 유명한 농담이 있었습니다.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던 김래원은 ING에서 임수정, 어린 신부에서 문근영, 드라마 사랑한다 말해줘에서 염정아 러브라인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농담은 남은 건 값수뿐이었습니다. 유지태는 리베람에서도 폭발로 죽습니다. 비번이던 유지태 집안에 폭발 장치가 돼 있고 다급히 집을 찾아온 선배 최민수는 잠긴 현관문을 밖에서 쾅쾅 두드리며 나오라고 소리치는데 결국 유지태는 현관문을 열고 나오지 못하고 폭발로 죽습니다. 상당히 안쓰럽고 진지한 장면인데 현관의 철문에 사람 형상이 그대로 볼록하게 양각처럼 찍혀있는 장면이 마치 루니툰즈 벅스버니어테 비덕 같아서 조금 기괴했습니다. 송창식처럼 팔을 벌리고 방화 현장을 보며 쾌감을 느끼던 차승원의 연기만큼이나 기괴했습니다. 최지우의 공포연기 최고작은 서세원의 돌아보지마가 아닐까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밝혀진 서세원의 인성과 사실상의 납치, 결혼 및 폭행을 동반한 이용 과정을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 최지우가 무서워했던 건 귀신분장한 연기자들이 아니라 곁에서 자기 손을 잡아 끌고 있는 서세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윤소정 같은 시어머니는 영화 속 인물이었지만 서세원 같은 남편은 실제했으니까요. 틈만 나면 사실 그 사람 죽었대라는 소문을 퍼뜨리기 바쁜 초딩들의 소름 생활이 여전했던 그 시절. 주제가 부른 여자가 죽었다며 학교에서 우리끼리 소름거렸던 M. 이승연이
일본인 생화학 박사로 등장하며 친구들과 유쾌하게 함사시오를 외치던 엑스트라 남자가 피를 쏟으며 죽는 장면이 너무 불쌍했던 거미. 수컷 외계인에 빙의되어 꾸준히 자기 몸을 소독약으로 닦아냈던 시체 이소라가 암컷 외계인에 빙의된 고서영과 키스를 나누던 별. MBC 테마게임의 한 소재로 대단했어. 슈퍼맨이었던 스나이가 표절당한 이후 몇 년이 지나서야 정식으로 SBS에서 드라마화되어 많은 학생들에게 스티커 사진기에 공포를 안겨주었던 어느 날 갑자기 동경 바빌론의 스바루를 닮았다고 마케팅을 하던 노우민만큼이나 조금 끈질기게 에반겔리온의 레이 닮았다고 마케팅을 하던 베두나가 등장하던 RNA 등 내가 이걸 좋아했어. 그 시절의 공포 드라마들도 생각이 나네요. 라고. 요즘에 이제 공포 드라마라는 그런 장르 자체가 이제 사라졌으니까. 그쵸. 근데 저는 저희 아버님이 언니는 살아있다라는 드라마를 보시는데 그게 공포 드라마야, 전 사실. 너무 무서워요. 저희 사람들이 밑도 끝도 없이 못 돼. 사실 요즘에는 공포 드라마란 장르만 사라졌을 뿐이지 사람이 제일 무섭다라는 거를 모든 막장이 시전을 해주고 있어서 엄마 아버지도 몰라보고 사람 죽이고 뭐 불구를 만들고 이게 스플라이스네. 에미에비도 몰라보고. 막 친여동생을 버리고 막 난리도 아니야. 아니 거기에 그 시스타 다솜이 최강 캐릭터인 네. 줄 알았는데 네. 아니더라고. 거기 더 무서운 사람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나 저번에 아무튼 무서운 여자들만 나와. 네, 엄청 무서운 여자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무한단물님께서 저는 처음 본 공포영화가 오맨이었는데 당시 교회 목사님 부부와 목사님의 아드님 손을 잡고 함께 가서 극장에서 보고 왔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악마의 존재를 보여주고 저의 신앙심을 고취시키려던 목사님의 빅빅치였던 것 같습니다만 유치원 꼬맹이한텐 고문이 따로 없었죠.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유치원은 내한테는 못 볼 영화 아닌가? 그래도 어른이 그 당시에 같이 이제 있으면? 극장이라는 게 어른이 같이 들어가면 이렇게 들여보내주는 시스템이 많았었어요. 제 기억으로. 주원이 무서웠던 이유도 무서우면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잠이 들었는데 그 이불까지 들어온다는 점에서 그게 공포스러울 수가 없었죠. 나쁜 놈이야. 맞아. 감독이. 가장 안전한 곳까지 그러니까. 들어오는. 네. 척키는 그 당시에는 흔치 않은 인터랙티브 인형 굿가이였죠. 내가 하는 말에 맞춰서 나는 굿가이다, 너와 친구가 되고 싶다 등 상황에 따라 다양한 말을 뱉기에 겁내 못생긴 인형이지만 인기를 끌었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특유의 익살스러운 디자인을 무척 좋아하는 인형입니다. 아직 소개되지 않은 영화들이 많은데 추후에 좀 더 이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집에 소장 중인 굿보이 인형을 첨부하여 임했습니다라고 무한다물님이 그 인형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근데 저는 그냥 척키더라고요. 네. 근데 나는 척키는 다른 거보다 좀 덜 무서워. 왜? 신체적으로 막 연쇄살인마가 뛰어오는 것보다 인형이 뛰어오면 어쨌든 저걸 찢거나 태우면 되는 거예요. 그 형체가 없어지면 되는 거잖아. 아니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무서웠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충분히 공포스러웠던 게 그 영화 안에서 이렇게 좀 나보다 등치 큰 그죠. 사람이 걔한테 당하니까 그걸 보는 내가 과연 쟤를 대적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그쵸. 똑같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저거를 찢거나 뭐 불태우거나 뭐 하면은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지만 나보다 더 큰 애들이 저렇게 당하는데 아니 근데 그 영화에서 보면은 척키가 쓰는 도구들이 너무 잔악한 도구로 그래. 사람을 죽이잖아. 그래서 막 나는 그 드릴 막 이런 걸로 죽이지 않아요? 맞아. 아니, 그러니까 화염병 같은 걸 던져서 태워버려라 뭐 이런 생각을 한 거 보면서. 그 손이 화염병 만들 줄 알아? 아는 거 아니야? 알아? 아니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 시카를 제대로 잡을 수 있을까? 악력이 부족할 텐데 막 생각하고. 근데 잘 하더라고 걔가. 잘하죠. 네. 근데 이제 다 컸으니까. 영화니까. 그리고 그 영화가 점점 우습게 변해가지고. 맞아.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그 영화 관계자들한테 책임이 많습니다. 신정원 씨에게 책임이 많은 걸로. 네. 아, 네. 테레비에 나오지 좀 말아라. 뭔 얘기가 있네요. 한 개만 더 읽겠습니다. 제시켜 알바유님께서 오랜만에 후기 남기네요. 저의 공포영화 베스트는 헬레이저입니다. 80년대 후반의 비디오로 봤는데 진짜 잼나더군요. 그 후로 큐브, 닥터 기글, 홀로코스트, 스크림, 데스티네이션, 소우, 호스텔 등등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일단 제일 기억이 나는 걸로 적어봅니다. 최근엔 겟아웃, 한국 영화로는 여고괴담 시리즈와 폰이 아직까진 기억이 남네요. 그래도 전설의 고양이 짱이지요.
옛날 1대 구미호로 나왔던 한예숙 씨의 구미호는 어린 저에게도 충격이었어요. 공포, 스릴러, 미스테리 덕후라 많이 봤는데 기억이 가물가물. 무튼 생각지도 못한 공포 영화라 들어줘서 밤에 하나씩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름철 냉방병 조심하시고 네 분 항상 감사드립니다. 20소수는 사랑입니다. 라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세기 소년 소녀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케이블 채널에서 옛날 드라마를 돌려가면서 해줘요. 네, 그죠. 네. 네, 전설의 고향이 여름 내내 하더라고요. 맞아요. 뭐 CNTV 막 이런 거에서 하죠. 네. 네. 하는데 이번에 제가 봤던 구미호의 여자분은 전혜빈 씨로 나왔었어요. 구미호가 여러 버전이 있거든. 네. 그 이사도. 전혜빈 씨는 굉장히 최근 아니에요? 최근인데 네. 그 얼굴이랑 그 구미호 여우 그거랑 거의 차이가 없죠. 잘 맞아. 네, 굉장히 잘 맞죠. 싱크가 잘 맞아. 네. 여우상이란 거예요. 네, 그쵸. 굉장히 여우상이. 배우를 잘 골랐네. 그러면서 막. 그냥 파운데이션 컬러만 흰색으로 바꾸면 여우가 되는 거죠. 되게 그래서 그거 저 돌리다가 너무 벌거웠으면 그런 거 보거든요. 근데 너무 틀어놓으면 돼. 봐. 네네. 근데 막 바리대기 이런 거 나오면 보면은 야 바리대기가 진짜 무서워. 바리대기. 바리대기 겁나 아니 무서워. 특수 효과가 너무 너무 조악해. 아, 그게 그치, 더 그치. 무서운 거. 그런 게 무서운 정말. 거지. 네. 그게 근데 그 살살이 풀이랑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거 막 치고 막 이런 거죠. 하여튼 그 공포영화 얘기는 나중에 뭐 트롯님 불러서 네. 네. 계속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1, 2회 때 다루지 않았던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하여튼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팟빵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자, 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추억의 화장품 선정과 소년소녀죠. 네. 화장품 CF가 아니라 굳이 선전이라고 한 거는 그때 그 당시에는 이제 어른들께서 선전. 선전 끝나면 불러라 설거지 하시면서 CF라는 표현이 없지 않았어요? 그렇죠. 광고. 아무도 그런 표현 안 쓰고. 지금은 선전이라는 표현은 선동에만 쓰이는 거. 그렇죠 그렇죠. 어른들은 선전 써요. 네. 아. 씁니다, 할머니 아직도. 할머니 네. 아직도 네. 야 테레비 선전 나오는 메이커 아니냐 그게. 응. 뭐 이런 네. 그런 얘기를 하지. 왜냐면 영어 자체에 응. 알러지가 좀 있으셔가지고 맞습니다. 아니 그리고 제가 요즘에 90년대 무드로 모든 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화장품 색깔이 벽돌색 립스틱이 다시 유행을 하고 약간 그런 걸 보면서 아 정말 오리지널 90년대 화장품은 어땠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 왜 한때 우리가 되게 여자들 입술이 되게 막 광이 나고 블링블링하고 이러다가 그 왜 90년대를 떠올려 보면 그 매트하다고 하거든요 여자들은. 네네네. 그러니까 광이 없는 텍스처가 텍스처 굉장히 그 딱딱한. 네, 빛이 안 튕기는. 네. 그리고 눈썹이 지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뭐랄까 송충이 같이 이렇게 굵은 느낌이라면 옛날에는 이렇게 각을 세워서 가늘게 얇고. 그려놓은 느낌. 눈썹이다. 네, 그런 것도 있었고 그때 이게 지금처럼 성형 수술이 일반화되지 않았을 그치. 때라 되게 개성 있게 예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때 CF를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특유의 그 광고의 폰트, 맞아요. BGM 이런 게 너무 즐거울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네. 들어볼까요? 시작해볼까요? 시작해주세요. 네. 문제는 차에서 아무래 1호 선베이 전선을 다중 차단하는 1호 선베이 90년대부터 자외선이라는 놈은 참 나쁜 놈이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피부가 안 돼. 피부를 더 선호할 때니까 네. 태닝 그게 아니니까. 선베이 90년대 초반이죠. 네. 하지만 바닥에 가고. 네. 새로운 그러니까 자외선을 꼭꼭 숨겨야겠죠. 그래서 이거랑 관련돼서 잠깐 핑크 얘기를 하자면 광고 자막에 그런 게 나와요. 사라지는 오존층. 아니, 잠깐만, 90년대 초에, 저는 이제 91년에 1학년이란 말이에요. 그럼 91년 1학년에 딱 들어가자마자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환경 파괴가 심해지고 있다. 그치.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 프레온 가스. 초딩한테 그런 얘기를 해? 아니, 이제 자연 들어가네, 시간에, 한테? 자연 시간에. 네. 그래서 무스나 뭐 이런 거 많이 쓰지 말고. 쓰면 안 된다고. 가스 나오는 거 쓰지 말라고. 냉장고 냉내가 프레온 가스다. 뭐 이러면서. 슬기로운 시간에 그런 거를. 내가 궁금해서 그런데 지금 오존층 잘 있어요? 오존층.
힘드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오존층은 실제로 이제 줄어드는 게 맞고요. 이제 네. 그거에 대해서 이게 프레온 가스의 역할이 없었냐라고 하면 어느 정도 있다. 그리고 이게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뭐 지구라는 것이 원래 온도를 높이는 것이 일정한 주기가 있고 그 주기에 우리 큰 인간이 있는 것일 사이클에. 뿐이다라는 의견과 뭐 실제로 프레온 가스 등이 오존층을 파괴하여 더 이상 자외선들을 막지 못해서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라는 의견도 있고 그 둘 중에 무언가가 정설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미정입니다. 예. 싸우고 있다는 거죠. 네, 현재 싸우고 그래서 있습니다. 이제 화장품 이제 선, UV 뭐 차단 이런 걸 하면서 네. 그 대사가 나오는 자막이 사라지는 오존층, 강해지는 자외선. 이 요즘 이렇게 글씨가 딱 나오는 거예요. 사라지는 오존층이라는 단어를 제가 너무 오랜만에 봐서 그게 되게 생경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보를 할 때 가장 싫은데 가장 효과적인 게 공포심이잖아요. 그쵸, 그쵸. 네. 너가 이거를 바르지 않으면 넌 곧 피부암에 걸릴 수도 있다. 그렇지. 망할 수 있다, 너. 어. 그쵸. 그거 깜짝 놀라서 이제 조금 몇 편 지나가서 뒤에 거 봐도 될 것 같아요. 너무 근데 되게 길다 CF가. 아니 다 하나씩 끄는 거예요. 이제 91년도로 넘어가. 촉촉한 피부 새로 피어나는 아름다움 주다나 세라피아 한국 화장품 한국 화장품. 이제 르비앙의 새로움이 도시를 덮는다. 신여성들이에요 대부분. 신여성. 그러니까 아까 그거는 굉장히 이렇게 휴양지에서 햇빛을 막자 이거라면 이거는 약간 도시 여성. 도시 여성들아 여자 그리고 그리고 이게 여자의 사회상을 알 수 있어요. 쓰는 그 단어들을 보면. 맞아요. 한국 화장품. 그러니까 CF를 보면은 시대상을 읽을 수 있는 게 CF가 끝나잖아요. 15차 가량. 근데 마지막에 멘트가 한마디 나옵니다. 주단학 판매원과 상담하세요. 방판이 일반적인 화장품 판매 루트였던 거예요. 방문 판매. 네, 지금처럼 백화점이나 로드샵 이런 게 많이 없던 시절이니까 방문 판매를 했었다고요? 화장품 대부분 방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모레 언니, 주단학 언니가 와요. 그리고 해줘요. 발라서 시연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쓰시면 이렇게 피부가 좋습니다. 해주고 샘플 좀 주세요. 그러면 샘플을 엄청 주고 가세요. 근데 그거를 볼 수 있는 게 그 1988을 네. 보면 그 왜 정봉이 응답하라? 응답하라 1988 보면 정봉이 어머님이 이렇게 누워 계시고 그 방문 판매분이 막 발라주시고 네, 마사지 해주죠. 네,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게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은행에 딱 들어갔잖아요. 방문 판매분이 오세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계세요. 근데 그거를 이제 집집마다 다니지 않아요. 맞아요. 집집은 이제 다닐 필요가 없는 거지. 다닐 수도 없고. 왜냐면 거기 그 아파트 앞에 입구에서 막히니까. 그 대신 이제 그 일하는 쪽으로 오시는 거지. 네. 네. 그것도 그렇고 방판 아주머니들이 요즘에는 샘플을 누가 더 많이 준다 이런 게 온라인 상으로 공유가 돼요. 그래서 돈을 붙이고 택배로 받아요. 뭐 그런 식의.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 당시에는 이런 분들이 정말 가가호 찾아다니셨죠. 그리고 보니까 그 CF에서 이제 소구를 하는 지금 그 방식이 자 이제 커리어 우먼들아 너의 얼굴을 꾸며라. 그리고 그쵸. 약간 그 여성이 뭔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빌딩 숲을 거닐고 정장을 입고 거닐고 약간 이런 식의 CF네요. 그쵸.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약간 좀 다른 얘기인데 그 왜 90년대 드라마 중에서 그 이혜영 씨가 나오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 이혜영 씨가 그 저기 어떤 이혜영이요? 그 코코 이혜영이요. 아, 이상민 씨랑 결혼했다가 네, 이혼하신 그 이혜영. 그분. 네, 그분이 화장품 회사에 일하는 이제 분이에요. 라고 나오는 드라마가 있다는 네, 거죠? 맞아요. 네. 그런 드라마의 이제 주인공이신데 그 드라마에 나올 때도 되게 저 어린 마음에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굉장히 그분이 이제 도회적인? 그렇죠. 그리고 그런 뭔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다음 거 이게 같은 맥락으로 광고 되게 많아요. 제가 좀 이제 좀 정리가 됐어요. 네네. 머리숱이 너무 적어. 묶어도 풀어도 머리 빗기도 겁나는 거 있지? 빠지는 건 어떻고?
아, 이거 헤어 제품. 조이너? 샴푸의 개념이 바뀐다. 럭키 조이너 샴푸. 럭키. 피 건강이 모발 건강. 조이너 샴푸. 이걸 이렇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어떻게 보니까. 머릿결도 좋아지죠. 럭키 조이너 샴푸 린스. 아니, 야, 럭키래. 럭키. 와. 그리고 굉장히 그 기능에 충실한 CF. 기능밖에 얘기를 안 해. 머리카락을 보여줘. 머리카락을 자꾸. 언니 얼굴 한 번, 기능 한 번. 아니, 까르륵거리는 여성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어. 근데 그게 너무 재밌는 게 럭키가 지금은 LG 건강. LG 생건이죠. LG 생건이 됐죠. 생활 건강화. 개인적으로 LG 생건 좋아하는데 네. 그 당시에 또 왜 럭키 하면 느낌이 화장품 이런 거보다 치약. 네. 어. 그런 느낌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 이제 쭉 다 봤는데 사카리 씨 보여줘서 음. 그렇게 미국용 노래만 나와. 아, 미국 노래. 맞아. 다 미국 노래만 계속 나와.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뭔가 CF에 나오는 음악조차도 한국에서 만들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막 비트가 막 빨라. 막 그런 게 너무 웃겼어요. 그리고 근데 한국 CF 21세기 2000년대가 돼도 그렇게 제이슨 무라즈 노래를 엄청 틀어줬어. 근데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그 약간 그 이국적인? 이국적이면서 가사가 점점 없어져 가는데 90년대 초반 되게 가사가 다이나믹한 가사들이. 아, 그리고 한국 노래를 하면은 한국어 가사에 뭔가 집중을 하게 되니까. 아예 그런 것도 있지 CM송이 않을까. 아니고서야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그렇지. 이제 추억의 이영애 씨를 만나보죠. 와우, 이영애. 이영애. 정말 화장품 광고의 혜성 같은 여자였죠. 네. 산업 제품을 창조한다. 마몽드. 립스틱 293호. 어머 너무 이쁘다. 아이섀도우 25. 세범의 메이크업. 립라이너 펜슬. 산호빛이에요. 몇 년도, 코랄 핑크죠. 몇 년도에 이게? 이게 92년도, 3년도예요. 색이 살아있어요. 색이 살아있어. 마몽. 아니 근데 이영애 씨 너무 들촌스러운데? 근데 진짜 클래스는 영원한 것 같아요. 영원한 것 같아. 진짜. 진짜 이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상질은 굉장히 후진데. 영상지로 후진데 얼굴은 이뻐요. 금미래, 금미래.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이 마몽드라는 브랜드가, 아까는 아모레 이렇게 끝났잖아요. 네네. 아모레 퍼시픽의 하위 브랜드들인 거예요. 마몽드가. 뭐, 마몽드, 아이오페, 뭐, 그 등등등 그러면서 이 브랜드가 이제 분화를 하고 있는 거죠. 아모레 하나만 하다가. 근데 이 아모레, 라네즈 이런 걸로 이어져 가는데. 맞아. 그러니까 출판계 인프린트 같은 거네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이제 마몽드는 이영애 이런 식의 대표 네. 주자가 생겨나. 그래서 뭐 한 번씩. 라네즈는 송혜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 마몽드를 이영애가 굉장히 오래 합니다. 아. 그래서 이 마몽드와 이영애가 한계가 아니에요. 쭉 있어. 쭉 쭉 있다고? 몇 시리즈 년. 걸로. 옛날에 왜 에뛰드 이런 거 하잖아요. 에뛰드도 송혜교 같은 송혜교. 거 되게 오래 했거든요. 라네즈는 이나영도 오래 했어. 이나영. 그러니까 사고를 안 치면 돼. 맞아. 그러니까 상의를 엄청 오래 해. 이나영이랑 계속 상의. 상의. 맨날 상의하래. 아니야. 그냥 상그베르와 라크베르 상의하세요. 맨날 그건 그러잖아. 김남주야. 김남주. 저는 그게 너무 기억에 오래 남았어요. 라크베르와 상의하세요. 라네즈는 약간 푸릇푸릇한 젊은 애들 거야. 아. 라크베르가 약간 영양성. 맞아. 영양성. 상의하래잖아. 뭔가 리치한 느낌. 맞아. 다음 이영애 보시죠. 돈이 있으니까 상의하는 거지. 다음 이영애래. 피부 느낌을 사라져가는 어쩐지. 피부 결점을 매끈하게 자외선을 차단한다. 마몽드 UV선 스킨 커버. 정말 여자의 영원한 적이다 자외선. 역성적이죠. 느낌이 가벼워요. 마몽드 UV선 스킨 커버. 마몽드. 야, 근데 약간 응. 야하지 않아요? 그러네요. 끝이 그래. 약간 좀 되게 요즘에 비해서 되게 좀 심해요. 막 이렇게 막 끈적끈적해 막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느낌이야. 섹스 어필이 더 직접적이었던 거 맞습니다. 예, 제가 그 단어를 쓰고 싶었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똑같이 찍으면 문제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왜 그거 되게 카메라로 좋더라고요. 여자 몸을 훑냐, 뭐 그렇죠. 등등의 문제가 있을 텐데 불편하다. 되게 많았죠. 되게 근데 그 당시 광고들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이런 촌스러운 메이크업도 있지만 네. 그 멘트들. 자외선을 차단하라. 여자의 적은 자외선.
너무 웃긴 거예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채시라 씨는 근데 코리아나로 되게 오래 하셔가지고 나오죠. 이게 좀 코리아나입니다. 마사지를 재미있게. 보라색 알갱이가 둘, 라미에트. 피부에 리듬을 주세요. 라미에트 마사지 크림. 지금 뭐라고 한 거지, 아저씨가? 라미에. 라미에트? 네, 화장품 이름인데 정말 재밌는 건 지금 기초 화장품 광고를 할 때는 얼굴에 아무것도 안 발라요. 어허. 깨끗한 얼굴에 스킨 로션을 발라서 네 피부가 좋아진다는데 당신은 크림을 광고하는데 풀 메이크업이야. 누가 파운데이션까지 바르고 크림을 발라. 근데 다들 허용을 해주는 거였어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는 거야. 근데 저 지금 보면은 기초 화장품 광고인데 왜 이렇게 그러니까 리얼함보다는 영상으로서의 미를 강조하는 거죠. 가끔 저희 드라마 볼 때 그 생각 안 해요? 풀 메이크업하고 베개에 누워있고 그거 너무 이상해. 그렇지. 어머 저거 베개에 묻어 엄마한테 혼나. 아침에 일어났는데 풀 메이크업 상태고. 좀 말도 안 돼요. 되게 이상하다고 느껴지거든요. 네. 아니 화장을 하는 건 좋은데 내가 봤을 땐 안 한 것처럼 보였으면 좋겠어. 그게 그 지점이 어려운 거죠, 근데. 그 지점이 어려우니까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피부가 좋아 보이게 바른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아이라인하고 자는 건 너무하잖아. 근데 어쨌든 90년대 초반은 화장품, 그러니까 화장의 그 스타일이 굉장히 진하게 하는 네. 그게 대세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화장, 누드 메이크업 이런 거 그게 없었어. 확립이 안 됐을 때여가지고. 그리고 화장품의 제형이 지금은 되게 다양하잖아요. 파운데이션도 뭐 리퀴드가 있고 뭐가 있는데 다 트윈 케이크 형태예요. 맞아요. 파우더 형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꾹꾹꾹꾹 눌러서 얼굴에 얹어놓는 그럼 화장이어서 두꺼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얼굴이 이렇게 손톱으로 긁으면 화장품 끼일 것 같아. 이렇게 긁어져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돼요. 금가고. 네. 금가고 얼굴 갈라져. 그 가문 든 것처럼. 맞아요. 미스트 뿌리는 거 아니야. 미스트 뿌리고 또 사고. 다음은 산소 같은 여자. 누구죠? 산소 같은 여자요? 내겐 늘 산소가 있다. 진짜 유명한 거다. 이거. 산소에 활력이 있다. 마마, 에버그린. 폴로를 하고 계세요. 네. 문라이트 레이디. 날마다 신선하게 산소 같은 여자. 93년. 그래서 계속 이 수식어가 산소 같은 여자. 따라다녔죠. 그러니까 정말 미국 유학 가서 폴로를 하고 막 의리의리한 대학교 도서관을 막 드나드는 역할로 나오거든요. 왜 우리 어렸을 때 그 드라마 잠깐 유행했어요. 언니는 기억할 거예요. 러브 스토리인 하버드. 그게 나 그 드라마 김래원. 겁나 싫어. 그 김태희랑 김래원 나오는 거잖아. 그게 2000년대 초반.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여자애들의 환상을 충족시켜주는 거지. 내가 봤던 로맨스 소설을 같은 느낌. 그러니까 나도 대단한 애야. 나도 이쁘고 공부를 잘해. 나도 아이비리그를 갔어. 근데 거기에서 나만큼 잘난 남자를 만나. 그래서 우리는 공부도 잘하고 연애도 잘해. 시청률은 별로 안 났던 걸로 기억하는데. 왜냐면 그 당시에 다 반대쪽에서 했던 드라마가 되게 재밌었던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보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아무튼 그래도 그런 로망이 여자들한테는 다 있었어. 너네가 로봇 만화 좋아할 때 우리는 그런 거 좋아했어. 그 그래요. 로망을 실현시켜준 게 이제 이영애였다는 거죠. 그죠? 이 CF가 그런 식의 이제 이미지를 쓴 거죠. 산소 같은 여자. 카필 잘 썼어. 그러니까 막 그렇게 격렬한 그런 오존층 때문에 나라가 국에 시급하게 되는데 산소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맞네. 그거 같은 여자다. 야 소중한 존재라는 거지. 아니 뭐 그런 것도 있고 막 공기 같은 여자면 이상하잖아. 왠지 모르게 있으나 마나. 여러 가지 혼합물로 되어 있을 것 같고 약간. 그리고 격렬하게 그런 스포츠 경기를 해도 약간 그 뽀송뽀송하다 이거지. 산소 같다 이거지. 나는 땀에 쩔어 있지 않다. 이거가 그리고 너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렇지. 그런 의미도 있겠네요. 다중적인 네. 의미가 있는 거죠. 치명적인 여자다. 네. 치명적이야. 네. 네, 다음 광고 들어보시죠. 마몽도 오래 하네. 그러네요. 이영애가. 나를 필요로 한다. 세상은 지금 나를 필요로 한다. 에센스. 이것도 맞는데요. 이영애. 의리가 있어.
이거는 광고 주님들이 의리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 효과가 있었으니까 오래 갔겠죠, 서로. 이거는 이 CF는 본 기억이 나요. 여자 아모레 마몽드 에센스 편집 유치해가지고 헤어킷 약간 보디가드 같은 느낌이 나요. 느와르풍으로. 네. 그러니까 여러 이미지를 주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니 이용에는 뭐 산소다. 아까는 무슨 뭐 사막에서 막 물 뿌리고 막 바다에서 막 그러니까 하고 산소는 어디 가나 있거든. 그렇지. 아, 저 이걸 보냈네. 이영애 정말 너무 예뻤잖아요. 근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 마몽드라는 브랜드가 같이 나이가 들어버린 거예요. 뭐라 그래야 되지? 이제 20, 30대는 마몽드를 잘 안 쓰는. 이영애의 나이처럼 같이 가니까 브랜드가 항상 모델을 교체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교체를 안 해서 벌어진 참극. 참극인가요? 근데 사실은 이제 마몽드가 그 다음은 그 박주미 씨라고 그 다음은 한가인 씨 이렇게 넘어가기는 모델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너무 센 거지 앞에 모델이. 오랫동안 했으니까. 현재는 어떻게 돼? 지금 마몽드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광고 안 해요. 그리고 사실 코리아나도 똑같아요. 사실은 아까 좀 우리가 실패한 최시라 씨 나오는 광고 네. 엄청 오랫동안 했었어요. 끝이 뭐냐면 이게 마몽드도 코리아나 우리 다 알잖아요. 그거거든요. 근데 그게 90년대 계속했어요. 최시라 씨가. 그 다음에는 아무리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도 최시라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저한테 약간 헤라가 그랬어요. 헤라. 이혜승이라는 전설적인 모델이 있었어요. 근데 헤라가 그 후에 뭐 전지현, 뭐 김태희 나와서 지금은 좀 전지현으로 굳어졌지만 그 전에 저한테 헤라는 이혜승인 거. 이혜승이란 전문 모델이에요, 이분은. 그러니까 연예인도 아니고 너무 신선하고 정말 헤라는 이혜승은 헤라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더 이렇게 여성들한테는 각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면 다른 데는 다 연예인들이고 막 탤런트들이고 이런데 헤라만이 오직 계속 쭉 그 사람이랑 연을 계속 했었죠. 네. 그러니까 광고 주님들이 그 의리가 있는 거지. 의리가 있어 줘야 돼. 그럼 다음 이제 더 이상 이영애 말고 다른 사람 보죠. 의리는 무슨 싸니까 그런 거지. 야, 진짜 파괴한다. 다들 왜 그러죠? 제 다리만 봐요. 사실 전 머릿결에 자신 있는데. 야, 슈퍼모델이다. 헤어킷 샴푸. 야, 머릿결이 진짜 좋은데요? 제가요, 좋은 샴푸 쓰거든요. 이소라 씨. 샴푸. 목소리는 성우 부드럽고 탄력 같은데. 있는 머릿결. 전 헤어핏 샴푸를 바꿔요. 부드럽게 탄력 있게 헤어핏 샴푸. 내 머리도 희망 있네. 방금 그리고 자막 보셨나요? 맞아요. 적당량을 사용하여 환경을 지킵시다. 나는 깜짝 놀랐어. 환경을 그치. 이렇게 중요시해. 환경은 중요하지. 이때부터 환경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그러네요. 거예요.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진짜 이 93년 막 94년 이럴 때 너무 힘들었어요. 저 학교 다니기 진짜. 맨날 폐유지 환경 때문에? 갖고라고 막 그리고 막 환경 아껴야 된다고 폐유지로 만든 그 갱지로 된 그 공책 가정통신문. 노트 쓰고 막 맞아. 그리고 재활용 노트 쓰고 안아 받아야 된다 그러고 학교에서 그 폐식용유로 비누 만드는 실습 같이 하고 그래. 그러던 시절에 문민정부 시절에 네. 하나라도 아껴야 된다고. 근데요 방금 그 뭐지 그 샴푸를 쓰는데 거품이 너무 많이 나서 수질 오염이 심각합니다. 비누로 머리를 감고 식초로 헹굽시다 이런 캠페인을 맞아. 했었어. 아껴 쓰고 나눠 쓰고. 오빠는 기억 안 나요? 그런 게. 기억납니다. 식초로 헹궈라. 그래서 저랑 저희 남동생이는 또 착한 애들이었잖아요. 어렸을 때. 그래서 엄마 샴푸 쓰면 안 된대. 야 그럼 빛이 안 내려가. 엄마가 진리라고. 엄마가 진리다. 저는 이거 이제 사카이 씨 보여줬을 때 이 광고가 제일 멋있었거든요. 오케이. 오영경 씨 광고인데 오영경 씨. 아, 미코. 이게 진짜 이쁘더라고요. 진짜 사고 싶을 정도로 이 광고는 되게 좋았어요. 나도 사줘. 시원해 아주. 역시 믹스 코리아. 이제 태양과의 게임이 시작된다. 자외선 다중 차단. 미러 썬데일 트윈 케이크. 여름의 강자
미러 썬데일 트윈 케이크. 아, 오영경 씨가 비치 발레를 하는데 비치 비치 발리볼. 발리볼을 하는데. 상대방이 태양이야. 그쵸. 그 내가 바람 펴도 너는 바람 피지 말라던 그분이 아니고 너무 진짜 웃겼어. 리얼 태양과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근육질 남성의 태양이었어. 아, 진짜 대박이었어요. 이거 너무 보고 재밌네. 전 충격을 진짜 금치 못했습니다. 진짜. 태양과 싸워라. 그리고 정직한 한글 표기 트윈 케이크 뭐 이런 거. 네. 트윈 케이크. 이 형태의 화장품을 제가 엄마 화장대에서 못 본 지 10년이 됐어요. 아, 우리네 화장대에서 사라진 지 두 개가 달려있어서 트윈인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열면은 옛날에는 분첩이 위에 있고 밑에가 네. 그 분이 있었는데 이제 넓적해져서 여기에 분첩 여기에 화장품이 있는 납작한 형태가 돼서 트윈 케이크. 야, 그쵸. 그리고 엄마들이 가장자리 다 긁어내. 맞아. 쓰다가 나중에 옷핀 같은 머리핀 같은 걸로 이렇게. 맞아. 근데 색조 화장품의 특성상 잘 닳지를 않아. 맞아. 버리고 써도. 밤에 생기는 줄 알았잖아 나 아이섀도우. 그래. 다시 누가 채워놓고 가시는 줄. 이걸 다 쓰고 새로 사고 싶은데 없어지질 않아. 나도 새 거 좀 써보고 싶다. 얼굴에 이색 그만 바르고 싶다. 야 진짜 제가 있잖아. 립스틱은 이렇게 많은데 왜 입은 하나냐고. 아, 하늘 아래 같은 색조 없다고 내가 이렇게 많이 샀는데 쓸 일이 없네. 다음 황신혜 씨 광고 보면서 이제 슬슬 마무리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야 컴퓨터 미인이다 야. 네, 컴퓨터 미. 컴퓨터 미. 아, 진짜 이뻐요. 듀오밀리아 2000년대 피부 스스로 아름다워진다. 듀오밀리아 2000년대 칼라 91년도에 2000년대 칼라. 2000년대 화장품 피어리스 맥스 팩터. 야, 마지막에 얼굴 클로즈업 딱 하면서 끝나네요. 근데 왜 컴퓨터 미인이야, 저 사람이? 컴퓨터로 한 것처럼 비례가 너무 딱 맞다는 거죠. 황금 비례가. 그게 무슨 예능인가 교양인가 하여튼 쇼 프로그램에서 MBC였을 거예요, 아마. 그 저기, 일요일 밤에 뭐 이런 류에. 성형외과 원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컴퓨터로 비율을 다 조사를 해봤을 때 여자 연예인 중에 가장 이상적인 게 비율이다. 저분이었다. 인코인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해가지고. 황신의 다음에 한 5, 6년 있다 김희선이 그 친구를 획득하게 되지. 비율이 제일 좋다. 성형외과 의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얼굴. 이런 식으로. 황신혜 씨 근데 요즘에는 네. 그렇죠. 말을 아끼는 걸로. 그 성형외과님들이 좋아하셔서 많이 미팅 하신 걸로. 아이고. 그랬던 걸로. 네. 네. 근데 저는 사실은 저 지금 황신혜 씨 나온 CF 봤을 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계속 거기서 그러잖아요. 2000년대 화장품. 우리가 2000년대 화장품. 아니 91년도 그러니까 제가 학교 91년도에 1학년이라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계속 줄창 학교 다니는 내내 계속 21세기를 염원했어. 계속 21세기. 우리 이제 21세기를 살아야 되는데 뭐 21세기의 뭐 세계화 시티즌으로서 뭐 막 그런 식의 유비쿼터스 뭐 이런 그게 거. 원래 그 김영삼 아저씨가 그거 좋아했잖아요. 김영삼 아저씨가 제일 좋아하는 게 세계화랑 지구촌 한 가족이었어요.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촌에 들어갈 정도로 세계 시민이 되어야 된다. 그래. 그래서 OECD도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 그러다가 OECD에 가입을 해야 세계 시민이 되는 거니까. 그래. 세계 시민 돼야 돼가지고 나한테 그래. 세계 그래. 세계 은행한테 돈도 빌리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지구 위에 이렇게 이제 뭐야. 온 세상이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 다음에 에이시안, 그 다음에 뭐 화이트 피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 손잡고 있고. 그렇게 웃고 있어, 애들이 다. 왜냐면 한 가족이니까. 근데 그것도 그랬고, 적도 없는데. 이게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해외여행 자율화가 됐잖아요. 맞아. 그쵸.
여기 광고를 보면은 이국적인 배경이 굉장히 계속 외국이야. 그냥 미국이야 다. 미국 아니면은 뭐 호주, 시드니, 그러니까 뭐 휴양지 이런 데서 휴가를 즐기고 이런 게 이렇게 대중화된 거죠. 그나마도 약간. 그러니까 오존층이 망가지지. 그렇지. 뭔 소리야? 기본적으로 화면빨을 잘 받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는 어디 해변에 가서 놀거나. 그러니까 너의 피부를 보호해라. 그다음에 아니면은 너는 일하는 여성. 그러니까는 너가 일하는 여성으로서의 그런 뭔가 그 전문적인 얼굴을 해라. 약간 이런 두 가지 느낌이 많아. 지금하고 뭐 이렇게 다를 바가 없네요. 근데 지금 약간 이미지가 많잖아. 지금 헤라 선전 화장품 광고 보면은 뭐 어디 유나가 무슨 어디 숲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니스프리 하라키키 막 이러면서 뭐 그런 거가 요정 있냐? 숲으로 가. 아니 그렇게 이미지 광고가 되게 많아요 지금은. 그리고 막 갑자기 전지현 나와서 도시에서 드라이빙을 해. 그래. 그리고 화장하는 건 하나도 안 보여줘. 라라라라라 이런 이상한 노래가 막 나오면서 해시수 아니야? 라라라라 막 이런 노래가 막 나오면서 뭔가 도시적인 분위기인데 이게 화장품 광고인지 자동차 광고인지 끝나야 알아. 아니면은 서울 홍보 영상인지 뭐를 뭐 이게 막 펄럭펄럭 거려. 펄럭펄럭 거려. 이게 이상한 옷이 막 펄럭펄럭 거리다가 해라. 그래. 그런 식의 그러니까 그 김혜수 씨가 나오는 뭐 화장품 광고도 빌딩에서 떨어지는 거. 이렇게 드라이빙을 해서 오피스텔에 딱 들어가서 딱 해야 돼. 자동차를 왜 이렇게 보여주지? 차 선전이야? 그랬는데 알고 보니 화장품 선전이고. 그래. 아니 최근에 김혜수가 두 명이 나오는데 한 명의 김혜수가 또 한 명의 김혜수를 빌딩에서 떨어뜨린다니까. 그런 거 있었어요. 가짜 김혜수는 죽었다 이거지. 피부는 죽었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추상도가 높아 요즘 광고가. 근데 이 당시의 광고는 얼마나 직관적이야. 자외선을 차단하여. 이렇게 글씨가 많이 나와 광고에. 자외선과 싸워라. 그리고 막 2000년대 초반에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SK2에서 많이 그 증언 광고. 이걸 썼더니 막 그렇지 않아요? 막 증언하잖아. 막 유명인이 나와가지고. 뉴트로지나 이런 것도 있고. 이철진아도 있고 임수정에 SK2. 저의 피부 비결이요? 뭐 SK2와 함께하는 거죠. 이런 식의. 그 뉴트로지나도 주요 증언 화장품이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는 뉴트로지나 포밍 크렌저. 그 다음에 그 자원을 어디서 뽑았는가 이번에 그렇지. 맞네. 술을 만들고 있던 사람의 손에 시름이 없는 걸 발견하였습니다. 이러면서 그거 보고 저게 뭔 개소리야? 그리고 그런 거잖아. 바닷속에 뭐 귀한 자원, 리리코스 뭐 이런 거. 맞아. 해양 심충수를. 그러니까 숲으로가 되는 거네. 숲에서 추출하는 걸로 얼굴을 바른다. 화장품의 가장 많은 성분은 물. 물이 가장 좋은 화장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막 그런 거야. 오 마이 갓. 아무튼 이게 전반부고요. 후반부는 저희가 기억에 나는 광고가 많아요. 네. 이제 후반부는 95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99년까지라서 막판에 왜 이렇게 요즘 광고를 깠어 우리가? 네. 아니 까는 게 아니라 이게 트렌드가 이런 게 변화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2부작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이어서 화장품과 소년소녀 하도록 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끝.